아주 특출난 그룹들이 모여서 하는 작은 소학회. 대한민국에서 가슴 수술한다는 사람들은 다 온다는 학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매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사실 발표하기 좀 어렵죠. 수술이라는 거의 결과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.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회사들마다 그 용어가 좀 달라요. 키닥터라고 표현을 하는 회사도 있고 KOL이라고 표현을 하는 방법. 그 다음에 이제 실버, 플래티넘, 골드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이제 했던 경우가 있고 그 모든 것 중에서 사실 정확히 얘기하는 거는 KOL이라는 게 가장 그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. Key Opinion Leader. 그러니까 모든 가슴 영역에서 이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설명이 될 것 같고,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걸 수도 있지만 가르친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얘기하는 거에 영향력이 제일 크다는 거죠. 수술을 할 때 나 혼자 방식만으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다 적용하면서 수술을 적응하게 되는데,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영향력이 제일 커서 제일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 의견이라는 거죠. 어쨌든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. 초전문가라고 해서 부작용이 안 생길까요? 그건 아니에요. 제가 아는 한 대학병원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. 거의 전 세계 탑이에요. 이분이 학회를 갈 때 굉장히 유창한 영어로 발표하면서 난 이렇게 해 라고 발표를 많이 했는데,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생각하셨던 부분이거든요. 근데 그분이 정말 세계적인 대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발표를 하면서 약간 뻥도 쳐요. 과장을 하니까 다음번 발표를 할 땐 그 과장에 대한 걸 내가 해결을 하게 되긴, 점점점 그거를 맞춰나가기 위해서 더 발전을 한 경우라고 그 교수님 밑에 있는 교수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. 대중 앞에 나선다는 거는 내 자신을 숨김없이 내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, 그러면서 나는 좀 더 노력을 해가는 것이, 제가 발표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들은 사실 국내에 적지 않습니다. 어떤 얘기를 하던 결국 항상 겸손하려 하려고 하는 노력, 나의 멘토가 누군지를 항상 인정하고 하려고 노력, 나 잘났다라는 것보다도 거장들의 어깨에 서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그분들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랭퀴스 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, And also the way he analyzes and looks at the patient, I really like him. 어떠한 한 보형물 회사에 나는 휘둘리진 않는다. 끝에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. 수술하는 의사가 훨씬 중요한 거다. 본질적으로 의사로서 어떻게 환자의 부작용을 줄이고 할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, 보형물의 잘잘못을 우리 넘기지 말자,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발표를 마쳤거든요. 그런 이해관계가 아닌 정말 내 뚝심을 지키면서 내가 갈 방향대로 가는 것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진료를 임했던 것이 제가 그렇게 한 거냐? 아니요. 저는 제 스승인 랭퀴스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랭퀴스트가 그렇게 가르침을 해왔고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, 그런 내 철학들을 이어가면서 진행이 되어왔고, 이번에 랭퀴스트 선생님께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만났는데 가슴 보형물 말고도 다른 사업적인 제안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 주말에도 같이 또 줌 미팅으로 또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.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있고 태국도 있고 다른 이제 아시아권 학회 키닥터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, 그렇게 제안을 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, 향후 몇 년 뒤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돼갈까 사실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.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자.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, 두 번째는 플래닝. 어떻게 계획을 할 거냐. 가슴 수술은 너무 간단한 수술이라니까요. 수술이라는 거의 결과가 디자인을 어떻게 해놓고 플래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. 근데 그 플래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내가 수술해놓고 이 결과에 따라서 경과를 5년, 10년 이상 봐야 할 수 있는 건데,
그 하루아침에 절대로 제가 전달이 안 됩니다. 랭크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데이터라는 거예요. 데이터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학회를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선생님 구형구축률은 어떻게 되세요? 나 뭐 한 1%, 2% 될 것 같은데? 그래요? 통계 내보셨어요? 아니요? 그냥 감이 그런 것 같아. 랭크시 선생님의 우리는 과학자다. 감으로 하지 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다. 통계를 내서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보자. 가슴 수술하고 구축률이 제 통계가 1%라고 했던 게 2017년 데이터고요. 이번에 다시 이제 2020년 발표해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1차적인 수술, 2차적인 수술 말고 데이터가 0.4%더라고요.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랭키 선생님이 발표했던 구형 구축률이 몇 프로였을 것 같아요? 나도 너무 깜짝 놀랐어. 이분은 지금 수술한 지가 이제 30년이 넘으셨고 저는 이제 20년 가까이 됐지만 10몇 년 차에 그 0.4%는 줄이지 못한다는 건 결국은 체질적인 요인과 환자의 어떤 후케어나 여러 가지 것도 영향을 하는 것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. 청결도는 저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청결도가 연결되는 게 결국 수술 시간도 마찬가지고요. 랭키 선생님도 수술 시간 25분 정도 걸려요. 저랑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. 처음에는 제가 이 수술했을 때 한 4, 50분 정도 걸렸어요. 근데 수술 경험이 많아지면 저도 그냥 빨리 하려고 하는 게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. 공기에 노출된 시간이 적다 보니까 구형 구축률이 낮춰지는 거고, 우리가 병원에 에어 샤워를 설치하고 니플 패치부터 캘러 퍼널부터 병원 내 보이는 내비 환기 시스템 모든 거를 다 하는 게 그런 작은 하나하나 노력들이 결국에는 환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자는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이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제 멘트가 안녕하세요.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. 거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. 충분히 공부해서 오면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소통을 충분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야 디테일을 살려서 만족도를 충분히 올려줬어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병원보다 저랑 상담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걸로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딜레이가 좀 많은 거고,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. 세계 레벨이라고 제가 얘기를 어쨌든 여태까지는 제가 주로 국내에서 발표를 많이 해왔어요.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막히긴 했지만 온라인상으로 남미 쪽하고 태국하고 대만 쪽에서 발표를 몇 번 했는데, 예전에는 발표했을 때 그냥 발표 잘해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발표하고 나면 다음번 언제 줄 거야? 점점 찾으니까 그게 결국에는 한 5년, 10년이 되면 세계적인 레벨이 되지 않을까요?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께서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아직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지 않고, 그렇다고 월드 클래스를 지향하느냐?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 영역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나라에선 다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로 수술을 합니다.